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뜨거워졌고요. 네, 뭐 오르는 게 대단히 많은데 네, 그중에 바이오를 봐야 할 때다. 네. 물론 바이오도 관심 있지만 딴 게 모르는 게 많은데 그죠? 네, 그렇죠. 바이오는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은데 네, 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이오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한 세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벤트가 있는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 USE가 다음 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 행사라고 하면 양대 산맥이라고 해서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렇죠. 네. 있죠. 그리고 6월에는 바이오 USE가 있습니다. 음. 연초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러니까 자금 유치, 기술 수출,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고 기술 수출하는 내용으로 회의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6월에 열리는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신약하고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그 회의 일종의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에서 있어서 어떤 바이오 업종의 전반에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흐름에서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근거로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수,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은 최근 2,600포인트에서 한 10% 상승하면서 2,900까지 올라왔어요. 네. 2,900포인트라고 하면 지난 8월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입니다. 쉼없이 단기적으로 달라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8월 고점이 대략 한 850포인트 수준의 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키 맞추기 현상화에 의해서 코스닥이 지금부터는 좀 달려갈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환경적 내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통 바이오 하면 성장주의 대표주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은 고점을 돌파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이게 4천이 될지 3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투자 심리가 믿음이 시장에 생겼죠. 네. 팽배해졌어요. 통상 지수가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흐름일 때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주식은 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하면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현재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는 보통 수출이 잘 되는 방산, 조선, 최근에 유통주들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 가치주들이 박스권 내에서는 많이 움직이는 게 예.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제 상단부가 어디일지 모르겠으나 계속 올라갈 때는 주식은 리스크를 안고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주식은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화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2차전지, 로봇, IT 플랫폼 같은 종목들이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의 종목 간 움직임이 대두되고 여기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과 반응에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오주 하면 네. 올해 들어서 지수가 2,300, 2,400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1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바이오주들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긴 했으나 고점을 돌파한다거나 추세적 상승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의 돈의 쏠림 현상이 여러 섹터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바이오주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는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지금 볼 게 많은데 네. 지주사 그다음에 또 뭐 증권주 네. 네. 거기다가 반도체 네, 방산 그렇죠. 조선 네. 하물며 자동차 네. 레거 이런까지만 올라올 게 많은데 네. 바이오를 보자 그러시길래 왜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지금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일단 첫째로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내 잔고를 따져보게 되면 손실이 100만 원에서 한 80만 원으로 축소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맞아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뭘 사야 될지를 잘 모르는 장이고 네.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지라고 기다리는데 그 조정이 조정 잘 안 오고. 쉽게 안 나옵니다. 이 강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교육받을 때 예전에 김대리 이런 강세장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금융 장세에서는 일단 엔터키 눌러. 그리고 손절 타임만 고민해.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몸을 맡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 조정 자리 안 나와. 이런 판단의 근거로 시장을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이 뭐 불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움직이는 장에서 일단 엔터키 사놓고 다음 손절만 기다리는 네. 대응으로 하시는 그러다 게 보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장이죠 지금. 그렇죠.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바의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까운 예로는 20년, 21년도에 그 증시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 시장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시장의 패턴 자체가 지수의 상방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장의 성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장이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때 다 이제 경기 순환 흐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그때들과 유사한 형태의 시장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터키 누른 이후에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바이오주를 봐야 될 얘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바이오 자체의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돼요, 그죠? 그렇죠. 바이오 자체 그 동안에 뭐 금리와 연동된 거라든지 네. 또 미국에서 약가 인하라든지 네. 그죠? 또 개별 종목별로는 뭐 노이즈도 좀 있었고 그죠? 네. 그렇죠. 그럼 바이오 산업 자체로 무엇을 볼 것이며 예, 어떤 기업들을 볼 것인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근간의 이유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네. 바이오주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비단 국내 바이오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주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바닥권 내지는 일정 구간에서 그냥 횡보하는 형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머크라든가 에보비라든가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의 흐름을 한번 딱 들여다보시게 되면 다른 뭐 M7 내에서도 움직인 종목이 있고 안 움직인 종목이 있겠으나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횡보 흐름에서 모습에서 정체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최근 2, 3일 내에서의 바이오주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내에서의 바이오주의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지만 2, 3일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머리를 탁 치고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의 전환은 안 됐지만 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 USA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6월, 7월 장에서. 그래서 미국의 빅파마 종목들도 현재 흐름에서의 전환이 나타나는 모습에서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국내 흐름에서도 모습을 보게 되면 기존에 지난 12월부터 최근 6월까지 일부 재료 가치를 보유한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오주라고 하면 지난해 연초부터 시장을 선도하면서 끌고 왔던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테오젠, 리가캠, 삼천당 이 종목들의 흐름들의 최근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알테오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12월에 45만 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뭐 6, 7, 8만 원 저점 찍고 또 3월에 45만 원 고점 찍고 최근에 또 40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가 크게 보면 45만 원 고점과 37만 원, 8만 원 저점 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6개월간의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최근에 4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상황으로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고점 지난 12월, 두 번째 고점 이번 3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고점 탈환을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은 45만 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움직임 자체를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이오주가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3대장이 먼저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십니다. 신약을 기반으로 한 3대장 종목이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나머지 하단부에 있는 바이오주들 따라가는 형태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주 하면 일단 알테오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가이나 부분으로 주가가 못 갔던 부분도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개별 종목 성향으로 인해서 그 저기 머크사와 이 분쟁 관련 내용도 있죠. 이 분쟁 내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재기한 쪽에서 그 해답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의 뉴스들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난해부터 10조 가까운 기술 수출에 대한 반응도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선도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의 모습들을 예상해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의 분위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또 변동성은 있어요. 많이 벌어지고 또 오를 때 급등하고 그죠. 그렇죠. 알테오젠과 바이오테크하우즈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켐가이요. 네. 3천 그건 이해돼요. 바이오텍은 그죠? 뭐 그 가운데서 뭐 기술 수출과 그에 따른 노이즈와 해소되면서 오르고 또 꾸준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이나 리가켐이 전처럼 막 급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가치가 생겼다는 건데 그죠? 3천당으로 되는 게 3천단이라는 게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뭐 이슈가 남아있는 이슈가 있어요. 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3대장, 4대장 바이오에 의한 동일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서 이제 3천단까지 그러니까 수출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동일 흐름에서의 연결점을 찾아서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천당은 어떤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 수출과 신약 부분이 공이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하나 동일한 현상에서의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유동성 장세이자 금융 장세,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어나고 풍부한 자금을 통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기관화 장세의 흐름까지도 연동되어지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바이오주에 대한 평가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5월부터 이들 3대장 종목 중심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6월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화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에서는 코스닥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타겟팅되어진 최근 흐름이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3대장. 3대장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규정은 좀 달라요. 그죠? 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알테오, 리가켐, AB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브루노이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펩토를 보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고. 네, 어쨌든 김대준 대표님이 얘기한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진다고 보신 거고. 그러면 근데 나머지 바이오도 보면 조금 뭐 고민이나 약간 좀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유한양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은 뭐 거의 관심이 별로 없고 그죠? 비만 치료 섹터의 종목들 흐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 그 좀 전통 제약사 내지는 혹은 CDMO, CMO 그죠? 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이슈 이후에 뭐 이런 쪽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쪽의 상승보다는 말씀하신 몇 개 종목 중심으로의 거기도 관심과 쏠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보려면 신약 부분과 CDMO 부분에 대한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CDMO 부분에는 대형 제약사가 포함되는 형태들의 주가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먼저 움직일 때는 신약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CDMO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긴 하죠. 주가의 흐름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긴 하되 탄력성은 좀 낮아진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통상 5대 제약사라고 하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 종근당 등등의 종목들은 보통 바이오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의 습성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CDMO라든가 또는 대형 제약사 위주의 주가 상승까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은 이유는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제약주하면 이제 꿈의 제약주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뭐 한미약품 필터라고 그러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구나 이런 게 사실 대장주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MO, CDMO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가 있었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텍들이 있었는데 네. 완전히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텍이 중심이고 그죠. 그렇죠. 예, 중심이고 그 밑에 이제 CMO, CDMO, 기존 제약사 순위가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오시밀리 이런 건 약간 제조업체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느낌이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이익당 규모라든가 앞으로 이제 이 대주주에서 이제 2세로 넘어가는 과정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볼 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를 크게 넓게 한 10년의 주가를 보면 아주 큰 고점들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지금 바닥을 지금 다져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밀러, CDMO, 대형 제약사 흐름은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되어지는 분위기의 시장 내에서는 시차가 좀 지금보다는 뒤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죠? 네네. 예전에 그렇죠. 제약사를 볼 때 기업들이랑 지금은 사실은 확연하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해야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2분만 더 내서 바이오 얘기를 하면 사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도 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있고 네. 정부도 조금 뭐 여름철 확산 경계하면서 백신 맞으라 이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움직이거나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어제 그제 수젠텍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시젠을 비롯해서 이제 키트 관련주들이 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분위기가 뭐 시장에서 감지되는 내용들로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확산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고 치명률이 높으면 확산이 낮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한 5% 내외라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높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 수준에서의 재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거와 같이 키트주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그때는 뭐 진단키트 마스크 먹고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줄 서고 네. 그랬죠. 네. 그리고 그런 공포감이나 그런 적어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런 공포감이나 극단적인 쇼티지나 이런 그리고 그에 따른 급등은 어렵다. 네, 다만 시젠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요? 네. 시젠은 키트주이긴 하나 지난 21년과 22년을 통해서 약 한 해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1조 원 이상의 유보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테라노사라고 엘리저스 홈즈 미국에서 젊은 여성이 있었죠. 사기로 판명이 됐죠. 피 한 방울로 뭐 수백 모든 가지의 거를 그죠? 네, 한다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혈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들이 현재 진단 키트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암 같은 게 우리가 정밀 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거에 비해서 혈액으로 한 방울로 작은 부분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지금 연구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젠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게 되면 시젠은 주가의 흐름이 전환될 수 있고 대형 제약사가 통계적으로 1년에 500억에서 800억 정도 연구 R&D 비용을 쓴다라고 합니다. 대형 제약사 우리가 말한 네.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등등등 회사들이 500억에서 많게는 800억 정도 쓰는데 시젠이 한 해에 500억씩 연구 개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겠으나 궁극으로는 시젠 같은 종목들은 업종을 네, 변경하는 환경에서 주가의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기대가 좀 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바이오 이야기 그리고 바이오 속에서의 전략들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